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새벽 2시 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 날 두산 에너빌리티 3.89% 상승으로 종가 마감을 해주면서 요 5일선과 11선, 22선, 62선 자, 이 위에서 안착을 하면서 종가 마감했는데요. 자, 12월 22일 오늘이죠. 자, 오늘이 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해제가 되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루 동안 투자 주의 딱지가 달리는데 토요일 새벽 미증시에서 나스닥이 1.31% 상승을 해주면서 지금 이거래일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요. 그중에서 이 AI 인프라 관련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줬고, 특히나 이 원전 섹터 오클로도 7% 이상의 상승이 나왔죠. 자, 이렇게 원전 섹터도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자, 오늘 월요일장 갭 상승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요, 두산 에너빌리티, 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 후에 주가 전망에 대해서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분석을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 차트 분석과 수급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지 이 대응 전략까지 제가 오늘 완벽하게 분석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주말 중에 나왔던 이 원전,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이 이슈들도 자세하게 분석을 도와드릴 건데요. 자,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이 정말로 많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좀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댓글창 열어드렸어요. 자, 댓글에다가는요, 최근 이러한 조정 구간에 투매 물량 던지지 말자는 의미에서 요 투매 금지 댓글 한 번씩만 꼭 좀 적어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자, 이러한 조정 구간에 겁먹고 투매 물량을 많이 던지게 됐을 때, 자, 조정폭을 짧게 주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자, 조정폭을 깊게 줬다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흔들리지 않게끔 요 투매 금지 댓글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세요. 자,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좀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보시면 금요일 날에 3.89%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지금 요 76,000원 매물대 위에서 안착을 하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평선들이 겹쳐 있다는 거는 그만큼 저항이 강한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이 위에서 종가 마감했기 때문에 추세를 상방으로 돌려주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요 이평선을 보시면 요 위에서 내려오는 이 핑크색 선, 자, 요게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이게 5일선이에요. 그 위로 노란색 선이 21선, 초록색 선이 61선, 그리고 곤색 선이 12선인데 5일선은 단기 이평선이죠. 이 단기 이평선이 요 61선과 21선, 장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선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61선, 21선, 그리고 이렇게 5일선이 내려와 있죠. 여기서 상승 추세를 돌리는 주가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 22선과 60선을 돌파를 해줄 때, 자, 이 구간은 우리가 뭐라 불러요? 골든 크로스 구간이나 얘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단기 이평선이 이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해줄 때 장대 한목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22일 날짜로 해서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해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투자 주의 딱지가 달리죠. 하루 동안만 주의 딱지가 달리는 거고요. 일단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을 때는 신용과 미수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증거금 100%로만 매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의 매수세가 약해지는 구간이죠. 근데 이게 풀린다는 거예요. 신용과 미수 사용이 가능해진다. 단 오늘 하루 22일 동안에는 주의 딱지가 달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신용과 미수 사용은 안 됩니다. 그럼 오늘이 지나가고 나면은 신용과 미수 사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살아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요 공시가 재지정 예고 공시죠. 자, 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판단일이 언제예요? 12월 23일 날, 내일 날짜예요. 화요일 날. 자, 이 화요일 날짜 기준으로 이 1, 2, 3번이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경우에 그 다음 날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재지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가격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 1번이 12월 5일 주가보다 높은 경우죠. 그럼 이 1번 12월 5일 날짜 종가가 84,400원이에요. 이건 제가 먼저 따로 계산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12월 19일 주가보다 높은 경우 이 두 번째 가격은 77,400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자, 이 세 번째가 가격이 가장 높게 나옵니다. 자, 2일 전일의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한 경우, 23일이면요, 2일이면은 22일 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럼 19일이에요, 19일 날. 19일 날 종가가 77,400원. 자, 요날하고 동일합니다. 여기서 40% 이상 상승한 금액이 108,360원이에요. 자, 그러면 12월 23일의 종가, 화요일 날의 종가가 이 금액 위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재지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선 금요일 날 종가가 77,400원이었죠. 자, 여기에서 오늘 상한가를 말아 올린다 하더라도 금액이 얼마밖에 안 나와요? 10만 620원. 그쵸? 자, 일단 오늘 상한가를 말아 올려도 재지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세력들이 자, 두산 에너비의 주가를 어떻게 움직일지. 자, 이 방향성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겠죠. 자,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되면 뭐가 안 된다고요? 신용과 미수 사용이 안 됩니다. 자, 보통 이러한 구간에서 신용 물량이 전부 다 털려 나가요. 자, 이 신용 잔고를 보시면요. 자, 지금 신용 잔고치가 요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되면서 신용 잔고가 어떻게 됐죠? 지금 최저치로 장기율이 다 내려가면서 신용 잔고가 싹 다 털려 버렸단 말이에요. 보통은 이 세력들이 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을 웬만해서 원치 않아 한단 말이에요. 왜? 주가를 끌어올려서 고점에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액트를 해야 되는데 신용과 미수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이 이 물량을 전부 다 못 받아줍니다. 그럼 원하는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대에서 밑에서 물량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을 원치 않아 합니다. 근데 이번 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된 게 아닙니다. 1년 전의 종가보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된 것뿐이에요. 단 주가를 급등을 시키면서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을 때, 자, 이 목적은 대부분 이 시종 잔고를 털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급등시키면서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되면서 시종 잔고를 털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우선은 시종 잔고가 높지도 않았지만 일단은 이 시종 잔고치를 전부 다 털어냈다는 거예요. 즉 이 구간에서 반대 매매가 터졌다는 거죠. 반대 매매. 그럼 일단은 시종 잔고까지 싹 다 털어냈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차트를 보시면 지금 요 79,000원짜리 자, 요 자리도 매물대가 두꺼운 자리고요. 자,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됐을 때 지금 요 82,000원짜리 자, 요 자리까지는 매물대가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구간을 돌파 시도를 할 때 거래량이 이렇게 살아나 주면서 돌파 시도가 나온다? 그럼 요 매물대 구간의 매물을 소화를 해주면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요. 만약에 요 구간에서 거래량이 요거밖에 안 터지는 상태에서 돌파 시도가 나온다. 맞고 한번 눌렸다가 매물 소화를 하고 나서 돌파하는 움직임. 자, 이러한 주가 움직임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 윗구간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매물대가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79,000원 구간을 돌파 후에 안착을 한 이후에 다시 돌파 시도를 했을 때 또다시 거래량이 터지는지 자, 이 거래량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82,000원 구간까지 돌파 후에 안착을 하게 됐을 때 지금 이 윗구간 요 86,000원 구간부터 지금 요 고점 구간 요 97,000원 구간까지는 매물대가 두껍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 이때부터는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장대 한번 쏘면서 자, 이러한 단기간에 신고가 트라이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자, 바로 요거. 가스터비 수주 공시가 올라왔었잖아요. 자, 일단 계약 상대는 미정이죠. 자, 이거 일론 머스크의 XAI 데이터 센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일전에 이거 엠버거 기사 올라왔다가 바로 삭제가 됐었죠. 자, 이거는 기업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자, 일부러 이 공시에는 계약 상대를 안 적은 것뿐입니다. 이미 이전에 자, 가스 터빈 2기를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플러스 3기 추가 계약건이 나온 거예요. 자, 왜냐면은 이 지금 이 가스터빈은요, 쇼티지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이 가스터빈 시장은요, G, 지멘스, 미쓰비시, 두산. 이 네 회사만 가스터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G랑 지멘스, 미쓰비시는요, 2029년도까지 수주 잔고가 풀입니다, 풀. 자, 주문을 해도 2029년도가 지나야만 이 물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있는 이 데이터 센터는요, 2027년도부터 완공이 시작이 돼요. 이때부터 전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몇 년이라는 공백이 생겨요? 자, 최소 2년.
일단 미국에서 짓고 있는 이 SMR은요, 2030년도부터 완공이 순차적으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 SMR도 3년이라는 공백이 생기죠. 자, 이거 완공하고 2년 동안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가스터비 쇼티지로 인해서 지금 일단은 XAI 통해서 2 플러스 3기. 자, 일단은 추가 수주가 나왔고, 자, 이거 외에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자, 8기 이상을 지금 현재 협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협상 결과가 언제 나올 수가 있다? 빠르면은 4분기. 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추가로 공시가 더 올라올 수가 있다는 얘기고, 조금 늦어진다라고 해도 2026년도 1분기. 자, 이 1분기 중에는 이 가스터비 수주에 대한 추가 공급 계약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투자 규모 정도 지정이 되고 나서 이렇게 약간의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러한 조정 구간에서 뭐 하시면 안 된다고요? 투매 물량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자, 드디어 터졌죠. 자, 두코바니, 체코 원전, 기자재 공급 계약건이 터졌어요. 일단 금액이 7,111억짜리죠. 자, 그리고 같은 날에 4조 9,280억짜리. 자, 이 체코 원전 기자재 공급 계약건이 이제 본계약이 터진 거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는 안 올랐을까요? 이 계약금이랑 선급금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계약금과 선급금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에는 실질적인 반영을 받지 못했던 것 뿐입니다. 자, 대금 지급 조건이 공사 진행에 따라서 청구 및 지급이라고 되어 있죠. 자, 공사가 진행되면서 일부 금액을 받고 또 진행되면은 일부 금액 받고. 자, 이런 식으로 공사 대금 지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자, 이게 언제 계약이 나온 거예요? 4분기 매출로 잡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4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이 언제부터 반영이 돼요? 12월 말에서 자, 1월 중순까지 발표가 되기 전부터 이 실적 발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저점 기회 구간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자, 외국인들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위클리 만기였단 말이에요. 기존 포지션이 청산이 되는 날이에요. 자, 근데 아직까지는 자, 이 외국인들의 수급 현황을 보시면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현물을 매도를 했죠. 코스닥에서는 일부 매수세가 유입되기 시작을 했고, 이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세가 유입되긴 했지만, 자, 이 옵션 시장에서는요, 일단 콜옵션, 롱베팅이죠. 지수가 올라간다에 베팅을 했다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 콜옵션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풋옵션, 반대죠. 숏 포지션입니다. 지수가 하락을 한다. 요게 베팅을 했다라는 건데, 이 풋옵션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이 외국인들의 수급 현황을 봤을 때 아직까지 이 외국인들은 지수의 상방인지 하방인지 이 포지션을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미증시에서 이거를 연속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미국의 원전 섹터 상승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월요일 날, 자, 오늘 갭 상승으로 출발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외국인들이 지수 상방인지 하방인지 포지션을 못 정했기 때문에 갭상승 이후에 자, 올라갔다가 이렇게 밀리는 자, 이러한 주가 움직임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갭상승 이후에 주가가 윗꼬리라고 밀린다. 이럴 때 일단 뭐 하시면 안 돼요? 투매 물량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가가 밀린다. 요 76,000원 매물대 지지 구간까지 이탈을 시킨다. 자, 이때는 오히려 저점에서 기회로 반드시 비중을 더 늘려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구독자 대인방에서 여러분들께서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지, 자, 주가가 밀리면 왜 밀리고 올라가면 왜 올라가는지, 자, 이런 내용들도 정확히 알고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지금 최근 주가를 보시면은 최근 고점 구간이 요 날이죠. 10월 29일입니다. 자, 요 10월 29일 날 고점 구간부터 자, 이 저점 구간까지 몇 프로 빠졌어요? 자, 26%의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62선 부근에서 지지받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은 나와줬었는데, 자, 여기에서 10월 29일 날, 쭉 내려볼게요. 10월 29일 날. 자, 여기 보이시죠? 요 10월 29일 날에, 자, 요거는 분목 차트입니다. 지우고 볼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10%대 장대 한번 터지면서 전고점 매물대 구간, 전고점 매물대 구간이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 자리를 뚫어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대미 투자 및 관세 협상이 완료가 되면서 이 재료 소멸 관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분할 매도 후에 남은 비중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 현재가가 얼마였어요? 96,500원이었죠. 자, 이때 현재가 96,500원 부근에서 절반 비중을 분할로 매도를 했어요. 단기간에 상승폭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조정 시 조정폭이 깊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날 고점이 얼마였죠? 97,400원이었어요. 옆으로 조금만 밀어볼게요. 자, 이날 96,500원 부근.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머리 꼭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머리 꼭대기 부근에서는 안전하게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고요. 이 이후부터 이렇게 조정폭이 깊게 나왔던 거예요. 무려 26.28%. 여러분들께서 1억 원을 매수를 했다. 가정을 했을 때 마이너스 26%잖아요. 그러면은 내 계좌에는 2,600만 원의 손실이 찍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라는 게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그 상승 재료가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자, 상승했다 밀렸다 파동을 그리면서 저점을 올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단기적인 고점 구간에서는 분할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해야만 자, 이러한 깊은 조정 구간도 버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익도 받고 현금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 현금 가지고 이 눌림목 저점 구간에서 다시 비중을 늘려갔을 때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면은 더 큰 수익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고점 구간부터 이 저점 구간까지 마이너스 26%의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이 날짜가 며칠이죠? 11월 24일이에요. 자, 요 위에 쭉 올려볼게요. 글을 워낙 많이 올려드려서 12월 24일 여기. 자, 요 11월 24일 날짜 보시면요. 자, 요거는 분목 차트입니다. 여기는 검은색 선이요. 60일선이 지나가는 요 자리를 제가 따로 체크를 해 놓은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60일선 72,100원 부근에서 지지력 확인된다. 매수가 얼마? 72,100원 부근. 이때는 주가가 72,200원이었죠. 10월 29일 날 분할 매도 하신 분들 비중 추가, 신규 진입도 가능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요 구간에서 추가 매수 타점을 잡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비중을 홀딩을 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해제가 되면서 자, 그리고 또 이평선을 다 전부 다 돌파해 주면서 이 위에서 장을 마감했기 때문에 상방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자, 이러한 단기적인 고점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겨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 구독자 대인방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지 자, 이러한 매수매도 타점까지 실시간 대응으로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다. 타점 잡기 많이 어렵다. 정보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신다면은 이 구독자 대인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입장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걸려 있어요. 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요. 자, 이렇게 주식타짜 안교수 김프로 구독자 혜택 신청. 자, 요런 화면이 뜹니다. 자, 여기에서 무료 텔레그램방 대응방 진입. 자, 여기에 체크하신 다음에 입장 링크를 받으시 연락처 0105로 시작되는 연락처 뭐 1234에 1234. 자, 이렇게 입력하신 뒤에 여기 동의함 체크하신 다음에 요 밑에 제출 버튼 보이시죠? 이 제출 버튼까지만 눌러주시면 간편하게 입장 신청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무료 텔레그램 대응방 진입 체크하신 다음에 입장 링크 받으시 연락처 기재 후에 동의함 체크하시고 제출 버튼까지만 눌러주시면 간편하게 입장 신청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저희 채널은요 공적 채널입니다.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거, 요 부분 꼭 명심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구독자 무료 대응방이에요.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 신청 남겨주시면서 요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요 구독과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눌러주셨다면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세요.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야만 제가 영상을 업로드 했을 때 자동으로 알람이 뜨면서 제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어요. 요 구독을 안 눌러 놓으시면요. 저는 영상을 매일 올려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뭐 유튜브나 PC에서나 스마트폰에서는 제 영상이 안 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독 버튼을 눌러 놓으시면은 김프로님의 영상이 업로드가 됐습니다. 이렇게 알람이 뜨니까요. 이 알람 울렸을 때 그때 들어오셔서 시청을 하시면 좀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 버튼 꼭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 좋아요 버튼까지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댓글창도 열어드렸어요. 자, 댓글에다가는요. 자, 최근 이러한 조정 구간에 우리 두산 에너지 주주님들 투매 물량 던지지 말자는 의미에서 요 투매 금지, 요 투매 금지 댓글도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제가 오늘도 좀 새벽 늦게 요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일단 미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지금 이틀째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줬고, 그리고 미증시에서 이 원전 섹터, 자, 상승 흐름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장 두산 에너빌리티 갭 상승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외국인들이 주가 상방인지 주가 하방인지 정확한 포지션을 정해놓지가 않았기 때문에
갭 상승 이후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뭐 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 투명 물량 던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미 이평선들을 돌파를 하면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상방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4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을 받기 시작하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오랜 조정을 끝내고, 자, 이제 다시 반등해 주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자, 이러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다면은 요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과 요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세요. 자,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